안녕하세요. 일본 반응 팩트TV입니다. 일본 기사 중에 OECD 회원국의 데이터를 기초로 한 아동 빈곤에 대한 랭킹을 소개한 기사가 있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아동 빈곤율은 그 나라의 소득 중간값이 절반에 못 미치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17세 이하의 아동 비율입니다. 1위는 코스타리카로 28.4%였고 2위는 22.7%의 터키, 일본은 14%로 9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 한국은 몇 위인지 나오지 않았지만 아동 빈곤율 7%로 가장 낮은 순위권에 속합니다. 제 생각에 일본은 한국과 달리 무상급식이 아닌 도시락을 싸서 다니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실하거나 굶는 아이들이 많은 것도 원인 중 하나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회 특성상 취약계층인 게 알려지면 주변과 사회로부터 멸시나 이지매를 당할 우려가 너무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인 걸 최대한 숨겨 조사 대상에 빠진 아동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빈곤율 절반에 해당하는 48%가 한부모 가정으로 집안일과 육아, 직장, 방까지 부모가 없거나 해서 아이 혼자 해결을 해야 하니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 많은 일본인들이 댓글을 달며 일본의 현실을 직시하고 쇠퇴해 간다든지 이 조사 자체가 신뢰가 안 간다든지 많은 의견들을 내놓고 있네요. 그럼 반응 함께 보시죠. 일본은 9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는데 결국 문제는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알겠다. 외국인이 뭐하러 일본에 온다든지 말야. 빈곤은 앞으로 점점 늘어난다. 자연재해나 코로나로 인해 저출산을 초래하고 사회의 격차가 벌어진다. TV는 태평한 방송이나 만들고 있고 미디어는 항상 쓰잘데기 없게 세심하게 실망시키는 기사나 쓰고 있고 좀 더 진지하게 일본의 장래를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초부유층 증세를 통해 이를 재원으로 빈곤과 격차를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 금융소득세가 낮은 것도 문제. 일부의 초부유층을 희생해서라도 대다수의 중산층을 늘려야 한다. 저출산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게 30년 가까이 지났는데 오늘만 사는 정당인 자민당은 제대로 이 부분에 돈을 쓰지 않았다. 이대로의 출산율을 보면 지구상에 일본인이란 게 있었다 정도가 되겠지. 국민이 변화를 두려워해 바보 정당만 뽑아줬기에 이런 일이 돼버렸다고 다른 나라 교과서에 실릴 것이다. 그 나라의 소득 중간값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17세 이하 비율을 보면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현재 일본의 상대적 빈곤율은 G7 중에서 당당히 워스트 2위다. 그러나 이것은 통계의 허점이라서 예를 들면 국민 대다수가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고급 아파트에 사는 나라에서는 일반적인 아파트에 살며 일반적인 차를 타면 그 가정은 빈곤층이 돼버리는 거다. 정말 필요한 것은 절대 빈곤율에 눈을 돌리는 것이다. 일본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해도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과는 다르다. 일본의 상대적 빈곤율이 늘어난 것은 버블기에서부터 시작된 기본 노선이었다. 너무 가파르게 누진세를 부과하고 돈 버는 것에 따른 부유층을 일본에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소득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사라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 다만 일본의 절대 빈곤율도 점차 상승하고 있다. 정로 곤란해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사실 절대 빈곤층으로 말하자면 일본은 그렇게까지 낮은 건 아니지도 평균이 아닌 중앙값이라서 비교적 심각한 거겠지. 적어도 물가는 평균 아니라 중앙값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빈곤층은 비교적 하루에 급식만 괜찮게 식사하는 층으로 이해해도 이상하지 않을지도. 내가 더 찾아서 다른 나라 순위를 봤다. 일본보다 힘든 국가 중 하나인 스페인이 4위고 이곳은 최근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하기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룩셈부르크가 8위인데 이 나라 1인당 GDP는 거의 매년 세계 1위였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이 통계 처리 방법은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물음표가 생긴다. 빈곤율을 소득 중간값의 절반 이하 기준으로 판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 원래 중간값도 빈곤층이 많은 나라는 얼마든지 있다. 일본인이 가난하게 된 것은 사실하다.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도 아니고 투자자를 위해 더욱더 외국인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건 경달련과 여야 정치인이다. 일본인은 그것에 주의해야 한다. 일본의 순위가 높은 이유는 대부분이 미혼모라고 생각한다. 미혼모가 풀타임으로 일해도 가난한 것이 일본이다. 주로 여성 차별이 있기 때문이지. 미혼모가 시급 800엔대로 두 자녀를 양육하는 나라. 다른 선진국에서는 좀처럼 없는 일이다. 저출산을 문제 삼으면서 여성 차별은 그대로 결혼하면 집안일과 육아와 직장일을 강요.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남편이 일단 정규직을 그만두려 하면 육아와 아이보다 회사가 우선인 것을 강요받아서 그건 어렵게 되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 투잡을 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 머리 좋은 여자라면 출산과 결혼도 그만둘 것이다. 세상이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아이가 시끄러우니 보육원을 만들라던가, 엄마니까 주위에 엄격한 눈길이라든가, 왜 출산율이 올라오지 않고 변함이 없는지, 이제 와서 아동 빈곤율만 따질 것도 아니고 왜 부모 빈곤율은 없는 거야? 일본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오르지 않는 게 빈곤을 늘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결혼, 출산, 육아, 초등학교 문제로 비정규직과 퇴직이 너무 많다. 결혼퇴직,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음. 이혼하면 영구적이지 않다. 이혼하면 한부모 가정에 따라 수입이 급감한다. 수입이 급감한 후 이혼 후 양육비 문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상대의 월급을 압류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 징수할 수 없음. 남성은 임신에서도 책임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자는 도망가지 못한다. 임신해 버린 후 상대방에 따라 가난한 미혼모가 돼버리는 경우 아이도 빈곤해지고 부모의 문제들이 많을지도 모른다. 정치인들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 이외에 지금 필요한 정책을 생각이나 하는지 지금 정치인들은 이건과 표 생각뿐이다. 양육비를 안 주면 강제 징수하는 등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이 가사나 육아가 많아지는 것은 여성이 결혼을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자기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과 결혼하면 소득이 낮을수록 가사 육아 중심이 되는 건 피할 수 없다. 소득이 낮을수록 가사 육아를 하는 것이 가계에 유리하니까요. 반대로 자기보다 소득이 낮은 남성과 결혼하면 남자에게 가사 육아를 맡길 수 있다. 결혼의 조건을 연수입이 아니라 가사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 소득도 낮고 가사 일도 못하는 남자라면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어디까지나 확정신고 등 서류상으로는 궁핍한 미혼모가 많이 있다. 표면상 드러난 이야기도 많이 있는 게 이 나라의 특징. 나는 일본은 이미 선진국에서 탈락했다고 생각한다. 매우 유감이지만 말야. 일본에서는 싼 월급으로 장시간 노동, 흔들리는 만원 전철을 타고 오르기 빡센 좁은 계단 연립주택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 또는 냉동식품, 휴일엔 집에 틀어박혀서 건강에 좋지도 않고 이것이 계속 끝없이 이어져 몸도 마음도 빈곤 상태.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에서 이주한 노동자라면 일본에서 몇 년을 가혹하게 생활해도 참고 돈을 모으면 자국으로 돌아가 집도 짓고 아직 희망이 있다. 솔직히 외국인 노동자였다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일본이 고위급 학생들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사립중학교 시험 준비하는 애들이 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로 인해 역시 사립에 다니는 게 대응하기도 좋다고 말하는 보호자들이 많아서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시험에 응시하면 그럼 우리도 가면서 많아지고 있다. 장학금으로 대학에 가는 아이가 이제 절반으로 연간 약 2,000명이 장학금을 갚지 못해서 파산한다고 하는 뉴스도 읽은 기억이 나고 이게 양극화라는 건가? 이 순위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 불가능. 나는 2019년부터 영국에 주재하고 있다. 2016년까지 인도 델리 근교에 주재하고 있었다. 인도의 대기 오염, 수질, 전력 공급 등 환경이 빈곤보다 가혹했다. 영국은 21세기 이후 이민과 동유럽의 이주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옛날부터 계급 사회였지만 빈부격차는 일본보다 훨씬 커지고 있으며 노숙자가 많아 어디서나 노숙하고 있다. 일본은 임금이 오르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물가도 오르지 않아서 평균 이하의 소득을 버는 자녀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풍요롭지는 않지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OECD 중에 순위라고 써 있다. 인도는 OECD가 아니야? 이 랭킹에 무슨 의미가 있나? 각 나라 기준이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순위를 매겨 놓은 것은 오히려 다른 의도를 가진 거라 느끼게 한다. 뭐 현실적으로 일본은 일단 재정 파탄하는 게 가장 빠를지도 모르겠네. 저출산 고령화에 게다가 적자가 늘어가면서 국민의 평균 소득은 오르지 않는다. 거기에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업종이 큰 타격, 사회보장비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전기세는 상승, 식료품 등도 급증해 출산은 늘지 않고 청소년 자살률은 비정상적으로 높아 거기에 의료의 발달로 노인들은 장수. 이러니 청년층에 희망이 생기겠냐? AI화가 진행돼도 일손 부족 업종도 생길 테고 불행히도 이제 쇠퇴하는 나라일 테지. 솔직히 부정적인 생각은 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뭐라고 일본이 9위를 차지했다니 이거 심각한 일이네. 초저출산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 아동 빈곤이라니 정말로 일본은 애 키우기 힘든 어려운 나라라고 확실히 알아버렸다. 아이들에게 돈을 쓰지 않는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지? 빈곤이라고 말해도 빈곤의 정도가 다를 것이다. 일본의 빈곤 정도와 코스타리카 빈곤의 정도는 다를 것이다. 뭔가 이런 나라마다 순위 매기는 기사를 볼 때마다 무슨 기준으로 하는지 다 다르네. 아마 코스타리카 가난한 아이들은 내일 굶어 죽을지도 모를 아이들이 많을 것이다. 일본의 가난한 아이들은 내일 굶어 죽지 않아. 가난이라 해도 그 가난의 정도가 다르다.
결론은 다른 잣대로 측정해도 나라와 나라의 상황이 다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 버리지. 일본 아이들이 꽤나 빈곤층으로 눈에 띄는데 그 부분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15살짜리 아들과 둘이서 살고 있는 싱글 아빠인데 찢어지게 가난하다. 특별 대출도 끝나고 어쨌든 돈이 없다. 일이 줄어들어 일이 없다. 하지만 오늘 먹는 것은 어떻게든 된다. 다른 외국을 보면 아직도 살아갈 수 있다. 행복하다? 아이들의 빈곤이 아니라 아이끼리의 격차라고 하는 게 옳다. 그렇다고 절대적 빈곤이 중요해서 상대적 빈곤은 의미가 없다고 말할 생각은 없다. 다만 상대적 빈곤은 빈곤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에 불과하다. 격차가 고착화되지 않는 게 필요하지만 격차 자체를 없애는 건 무리다. OECD가 선진국 클럽이잖아. 미안하지만 콜롬비아도 들어있구나. 이야기는 다르지만 일본의 1인당 GDP는 결국 OECD 중 최하위 수준에 있다. 오익들아, 한국은 이제 만만치가 않아.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아이 빈곤에도 관련돼 있다고 생각한다.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비정규직뿐이다. 파트타임 시급 찬양 받으며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며 생각을 한다. 톱10 진입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슬프다. 이대로 간다면 동아시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될지도, 벌써 그렇게 됐을지도. 1인당 GDP 1위 룩셈부르크는 일본보다 아동 빈곤율이 높다. 1인당 GDP가 부유한 지표와 맞지 않다는 걸 여실히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아무리 개인 소득이 많아도 스스로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거나 병을 치료하거나 도로를 깐다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일본에서는 소득 중간값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정에서도 제대로 된 생활을 하고 있다. 빈곤율의 정의가 이상하다. 교육을 받지 못해 영양 상태가 열악한 사람의 비율이나 수입이 하루 10달러 이하인 비율이라든지 그러지 않으면 중환갑 빈곤의 상태가 달라진다. 이런 기사는 일본인의 에도시대부터 내려온 산업공상, 천민, 불가촉인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깔보는 우월감과 일본인의 아직 괜찮다는 감각을 이용만 할 뿐 위에서 다스리는 인간들에게 유리한 논리를 어떻게 서민들이 앞장서서 주장하나? 해외에서는 그 시점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그 시점을 고쳐야 하는데 일본은 안 된다. 원래 선진국으로 10위권에 랭크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잖아.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 이렇게까지 몰락한 것은 노인들이 자기들의 유리한 정치인을 뽑아서 젊은이들이 투표하지 않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상대적 빈곤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일본에서 집이나 먹는 것에 곤란한 사람은 거의 없다. 절대 빈곤에서 논의해야 한다. 상대적 빈곤 따위 같은 거 공산국가도 하지 않는다.